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제가 주식 공부하기 전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 놨어요. 수해복구 가가지고 하천이 뚝이 무너진 것도 있고 그래서 하천 제방을 쭉 쌌습니다. 근데 자, 제일 밑도 쌀 때는 이제 기술자들이 석공들이 오지 않고 업체에서 미리서 사람도 하나도 없이 자 일직선으로 쌓으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할 수는 있었지만 저 돌을 잘 쌓아야 되거든요. 홍수가 났을 때 저 돌이 잘못 쌓아지면 밑에서부터 빠져가지고 물에 실리면은 석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저기 수억대 돈으로 쌓은 석축이거든요. 저 아래까지 상당한 공사기구 안에. 그러면 홍수가 또 이번에 났으니까 또 다음에 이제 물이 많이 내려갈 때 저걸 잘못 쌓으면 밑돌이 빠져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또 수해가 나겠죠. 그러면 공사해놓고도 자 기분이 별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석공이 오면 한다 그러는데 이 업체에서는 바쁘다고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쌌습니다. 그래도 며칠 후에 이제 석공이 와가지고 보더니 조금 몇 개의 돌이 잘못 쌓여졌다고. 왜 그러냐면 저 돌이 석축 쪽으로 낮게 쌓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이 평생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은 쌓아봤지만은 평생 많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석공이 와서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바쁘다 일정이 바빠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이제 업체에서 미리서 이제 쌓으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경험 있고 이제 쌌어요. 근데 줄은 잘 맞춰서 쌌는데 저 어쩌다 하나씩 뚝 쪽으로 약간 낮아져야 돼 경사가. 근데 이제 어떤 것은 조금 이제 덜 그런 면이 이제 석공하고 틀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면서 몇 개는 고치고 저기다 이제 돌을 이제 위에 쌀 때는 들어 올려서 쌀 때는 이제 면을 기술자들이 맞춰가지고 줄을 걸어요. 밑에 내려놓고 그러면 줄을 걸어진 대로 해가지고 저 포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줄을 맞춰서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다 쌓아 올리고 또 뒤채움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갑니다. 저기 자갈이 있기 때문에 돌이 따로 자갈이 필요 없습니다. 저걸로 바로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내가 이제 한 손으로 촬영을 못하죠. 그래서 촬영을 저 유리에다가 다 고정을 시켜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니까 촬영면이 저 차가 움직일 때마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만 돌 하나 놓다 만 거는 면을 보다가 면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면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돌이 물살에 딱 힘이 져가지고 이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면이 안 맞은 것은 다음에 써야 되니까 그 돌을 면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돌렸습니다. 내가 이런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 지금까지 한 40년을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이 경험이 여태껏 쌓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이 작업을 한 달 정도 했을 겁니다.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요. 왜냐하면 또 사람하고 할 때에는 또 사람이 밑에가 있고 하니까 위험하거든요. 지금 혼자 하니까 그래도 근데 저 작업을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 10시간 정도를 저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런 작업을 제가 거의 40년 동안 했어요. 내가 서울에서 일하면서는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저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지하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도 옛날에는 내가 이거 영상 있어도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편집도 하기도 그렇고 또 작업 일하면서는 못해요. 이런 걸 영상을 못 만들어요. 근데 컴퓨터에다 저장해놨다 보니까 있길래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영상 올려가지고 또 포크레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모르거든요. 저런 거.
저기에서 돌을 제일 중요한 것이 돌을 밑면을 맞게 하는 것이고, 저런 숙척에서는 안쪽을 좀 낮게 하는 것, 그것만 주의하고, 또 저런 데는 물이 내려가니까 아이디어가 발동을 해가지고 다음 돌을 쌓기 위해서 물로 이왕이 물 내려가는 거 바가지도 떠가지고 그 위에 이제 흙 같은 거 붙은 거, 그래야 나중에 석축 기술자들이 와서 같이 일할 때 저 도로 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깨끗이 안 해놓고 저렇게 해버리면, 자, 공사 현장에서 감독들이 와서 보고 저거 뭐 지금 흙에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다 보이게끔 쭉 해서 갑니다. 될 수 있으면 저 돌은 밑에 깊게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홍수가 났을 때 그 돌 밑에까지 물이 안 가니까. 저 밑에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할 때, 주식 공부할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저와 같아요. 한 방에 무너져 버리면, 저 공사를 뭐 3억 들여서 했다고 그러면, 저까지 3억을 들여서 공사했다면 저기서 기초 공사 부실해 갖고 돌 하나만 빠져버리면 저쪽 있는 농토에 다 물이, 또 홍수가 났을 때는 저 가득 내려가거든요. 또 뚝으로. 그러면 한 서너 시간만 내려가고 저 돌 하나만 빠져버리면 저 앞쪽에 논 전부 다 또 피해 입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작업이 잘못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저런 작업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돌을 깊게, 그러니까 하나가 거의 땅속에 들어갈 정도로 깊게 묻어. 들다가 저 위에가 돌이 있으니까, 자, 들다가 저거 빠져버린 자기 몸 쪽으로 달라들어요. 그러면 그 돌이 굴러서 자기 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겠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할 때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야 됩니다. 저 위에서 떨어졌을 때 굴러 떨어지면 바로 자기 3, 4m 언덕에서 굴러 떨어진 돌이 유리창을 뚫고 자기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 보는 사람들은 뭐 10분, 20분 보지만은 10시간 동안, 거의 10시간을 해요. 아침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차 타고 가서 집에 돌아오면 자, 저녁 6시, 7시 됩니다. 그러면 총 작업 원시간은 많죠. 그걸 작업할 때는 어쩔 때는 한 달 내에 안 쉬고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또 쉬는 날도 많이 있겠지만 저런 작업은 딱 날짜가 정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자, 쉼 없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또 지금 돌을 맞추느라고, 돌 맞추는 것을 잘 맞춰야 돼요. 저 잘못 맞춰버리면 여기에 맞게 앞돌하고 뒷돌하고 저 앞에 있는 돌하고 면이 맞아가지고, 자, 하나씩 따로 놓으면 안 돼요. 하나만 지 혼자 저기하고 돌이 물려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하천물이 세게 갈 때, 저 물이 세게 쳤을 때 저 돌이 그 앞돌하고 빈 공간이 있으면 움직이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돌 앞돌 공간에 이 돌을 면을 맞춰가지고 밀착을 시킵니다. 밀착을 싹 시키면 하나가 일체가 돼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돌을 예를 들어서 저 밀었을 경우에 저 앞에까지 하나도 움직이심이 없이 딱 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쭉 끼게 됩니다. 그러면 밑돌만 잘 쌓아놓으면 위에 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면을 맞춰가지고 사이에 이제 돌을 껴가면서 맞추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 3, 4년 동안 내가 영상을 놔뒀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수해 난 데를 안 가봤어요. 저기서 상당히 멀거든요. 저런 거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혹시 그 근방 갈 때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된 상태를 한번 올려놓은 것도 좋은 영상이 되겠네요.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디 갔을 때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여수나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작업했던 거, 서울에 저기 인천
그쪽에 이제 큰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그런 게 새롭습니다. 내가 저기서 작업을 했던데 저런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 자, 그때 가볼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자, 지금 이제 돌을 집어서 물이 내려오니까 그 물 있는 공간을 물을 좀 돌려가면서, 어차피 이제 물에 흙이, 저기는 뻘흙이 아니고 저 흙탕물이 묻어가지고 그냥 건죽이 된 흙이 아니기 때문에 자갈이나 같아요. 자갈이나 같으니까 저걸 집어 넣어놓고 놔두면 이제 잘 뒤채기가 됩니다. 다른 공간에 흙이 많은 공간에서는 저기다 이제 자갈을 따로 이제 사가지고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석축이 완성됩니다. 근데 저기서는 바로 물이 빠져버리니까 자갈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합니다. 원래는 저 위에 그 자갈을 딱 뒤채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기 현장은 하천이 되기 때문에 하천에 그 자갈이 물이 빠지면 그 자갈이 물 빠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저기가 자갈인데 또 자갈을 넣어갖고 굳이 거기다 뒤채움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저기가 아니고 흙이라고 그러면, 자, 물 빠짐이 안 좋은 흙에서는 그 뒤채움을 자갈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뒤에 흙을 자갈로 안 채워놓으면 저 무너져 버려요. 이제 위에서는 자갈이 없을 때 자갈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뒤채움을 했습니다. 위로 갈 때는 이제 자갈이 없잖아요. 저기서 이제 사용하고 없으니까 자갈을 채워야 돼요. 지금 다 채워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갈이 없잖아요. 저 위에는. 위에 이제 5번을 쌓아야 되는데, 5번 썰 동안에 이제 지금처럼 자갈이 없잖아요. 자갈을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실어다가 그 자갈을 이제 뒤에다가 부직포를 끼우고 자갈을 넣고 이제 작업을 하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제일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자, 어차피 저 흙을 처리해야 되니까 뒤에가 채우는데, 자, 모래와 자갈이 있으니까 금방 물이 빠지죠. 자갈 채우는 목적은, 자, 물이 거기에 스며지지 않고, 흙은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석축이 흐물흐물 돼가지고 무너져요. 근데 자, 모래나 자갈은 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와도 똑같은 그 토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뒤채움을 지금 저 상태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물을 덮하기를 또 합니다. 덮하기를 할 때 물을 돌림을 일단은 해놓고 물을 임시로 내려가게끔 해야죠. 멀리 보면서, 자, 줄은 안 띄어도 이 다음 돌을 어디다 할 것인가 보면서 기초를 파야 돼요. 또 저쪽 뚝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파면 안 되죠. 생땅이 그 단단한 땅이 최대한 돌 쌓을 정도로만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너무 많이 쌓으면 파버리면 그 밑에 저 석축 부분이 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적당한 사이즈로 넓이를 잡아서 파야 됩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막 나무 찌꺼기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작업이 곤란합니다. 저런 것은 따로 석축 뒤로 안 들어가게 빼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저기 썩으면 또 무너지니까, 자, 일단 위에로 올려놓으면 들어가지는 않겠죠. 자, 그래 멀리 보고 잘 싸졌는가 이렇게 보고,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또 뒤편에 이제 방향이 저 커브가 되면 그 커브를 어디서부터 돌려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작업이 끝나고 이제 하천에 놔두면 안 되겠죠. 혹시 또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니까. 그러면 또 이제 하천에서 또 올라와야 돼요. 또 돌을 가질러도 가야 되고. 근데 또 거기서 직각으로 꺾어서 뚝으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한 반복입니다. 오늘은 포크레인 작업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